3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환구단이라는 말은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는 말을 하면 이제 황제가 즉위식을 한다는 거예요. 환구단에서 또는 원구단에서 이렇게 즉위식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황구단은 없앴죠. 일본인들이 없앴고 황궁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제의 사당은 현재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했냐면 지금 따지면 시청 바로 앞에 현재 있습니다. 황궁우가 있고 황구단은 없어졌지만 이제 거기에 호텔 등이 들어서 있죠. 자, 이게 바로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의 원리하에 시작됐다. 보수적인 개혁이 되긴 하지만 양지하문, 지계하문 등에서 이제 지계 발급 등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3도 이제 일본 놈들이 22부로 해놨는데 이거 13도로 다시 환원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수부란 걸 딱 원수부는 이제 뭐요? 시위대, 진위대, 친위대 등을 증강시켜가지고 이제 군대를 더욱더 육성하려고 했다는 거지. 원수부가 바로 시위대, 진위대, 친위대. 특히 이제 진위대는 지방에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산흥업정책, 즉 산업을 심어가지고 흥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식산흥업정책인데 바로 기술학교, 무관학교, 그다음에 상공학교, 의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식산흥업정책이다. 그리고 간도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해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무관도 파견하게 되고, 이때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죠. 광무개혁. 그 전에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었죠.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력을 세운다고 하는 건양이라는 연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건광. 이게 바로 고종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바로 뭐예요? 실업학교인 상공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수부 등이 있었다는 거죠. 원수부 등이 바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다는 거죠. 즉 언제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가 이제 계속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기창 83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 등이 무기 제작 창고로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 유경공원 최초의 관리받기로 돼 있죠. 이게 푸영화 이렇게 돼 있죠. 프랑스랑 수교는 86년, 80년대가 리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거는 원수부, 그다음에 이제 상공학교, 무관학교, 기술학교, 의학교 등이 만들어졌다. 이걸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한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6번. 다음 사건,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그치, 2차 기원을 통해서 그 2차 기원.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4월 달에 세워지고 9월 달에 1차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제로 기원하게 됩니다. 국민대표회라는 게 있죠. 국민대표회. 자, 국민대표회가 이겁니다. 국민대표회. 대표회기 전에 왜 대표회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위임통치청원서를, 이제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 등한테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낸 거를 이제 군사통일주의에서 알게 된 거예요. 신채호동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 하면서 이승만을 성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923년에 상하이에서 국민대표자회의를 열게 됩니다. 국민대표자회의를 열게 되지만 신채호동은 이제 새로 만들자는 거죠. 창조파.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 등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개조하자. 이런 거예요. 창조파는 저쪽 만주 쪽으로 옮기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개조하자는 게 이제 안창호 선생이고요. 이제 유지파는 이동용과 김구 등 유지하자는 쪽이죠. 이승만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결렬되겠죠. 결렬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승만이 돈줄을 미국에서 오는 돈줄을 다 막아버려요. 못 오게 한단 말이죠. 임시정부로. 그러니까 이승만을 탄핵하게 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자 박의지 선생을 뭘로 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한다는 거죠. 2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그래서 박의지 선생 등이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2차 견을 해가지고 자 국무령과 국무위원 제도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에서 국무령과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각제형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박은지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구가
김구가 이제 국무령이 돼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만들고 김구가 만든 게 바로 한일애국당인데 여기 바로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누굴 파견해요?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은 일본의 일왕한테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큰 반향을 일으키죠. 또 상하이를 점령하는 일본 놈들한테 이제 폭탄을 던져서 완전히 중국인들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완전 우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윤봉길의 홍코공원 의거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32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탄박주 구의 봉길이라는 거죠. 하여튼 자 바로 요것과 요거 사이에 그렇죠. 이거 사이에 바로 2차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1925년에 자, 국무령 제도로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박의식 선생.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자,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다. 하여튼 위인구사대가 이탄박주 구의 봉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입에 붙어주지 않고 선생님만큼 하지 못하면 100점 맞는 건 꿈에서 생각. 그럼 100점 안 맞아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뭐 그냥 대충 하십시오. 대충 하면 대충 점수는 나옵니다. 그렇죠? 대충 점수 나오는데 여기에 더 높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처럼 해야 된다.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37번. 자, 조선일보사 기중하면서 나석주 선생이 올린 거 나석주. 그렇죠. 나석주는 어딜까요? 바로 의열단이 되겠어. 의열단은 김원봉 등이 만주 길림성에서 3.1운동 직후에 만들게 됩니다. 자, 비읍자 들어가죠. 비읍자 들어가니까 박재혁이 어딜까요? 비읍자. 부산경찰서. 자, 처음 하나 한번 써보세요. 박재혁은 어디라고요? 부산경찰서. 수는 밀수야, 밀수. 밀이 어딜까요? 밀양경찰서가 됩니다. 밀양경찰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암살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수봉의 밀양경찰서를 기억해 둡시다. 김익상이에요. 김익상. 익독한 놈들, 악독한 놈들. 익독, 악독 어디에요? 조선 총독부가 되죠. 조선 총독부에 이제 설치했다가 들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상하이 사건이 일어나고 알게 되는 게 바로 김익상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은 옥상, 거꾸로 하면 옥상이죠. 옥상 등 시가 활동을 통해서, 시가전을 통해서 이제, 종로 지역을 벌벌 떨게 했던 분이 바로 김상옥이라는 분이에요. 김상옥. 이게 다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김지섭은 나만 섭섭하게 왜 다른 나라 일본으로 보낸 일본 항공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이중교에 폭탄을 던진 분이 바로 김지섭입니다. 일본으로 간 분 김지섭. 나머지는 다 국내 활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죠. 나석주 선생은 이렇게 많은 의열남아가 의열단이면서 이제 자 어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폭탄을 이제 던지게 되는 분이 바로 이 나석주 선생님. 나석주 석식 나석주 식산은행. 자, 그다음에 뭐라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폭탄 던진 분 누구라고요? 나석주. 이분 말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박수상옥 섬나까지 순서대로. 박은 박재혁, 수는 최수봉, 상은 김익상, 그다음에 김상옥, 그렇죠? 그다음에 김지섭, 나석주가 석식, 식산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는데 이분들은 신채호 선생이 만들어준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채택했어요. 조선혁명선언은 뭐냐? 이승만의 외교론.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 지금 강도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일본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강도가 붙어요. 강도 일본이 쳐들어왔으니 이 강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요인 암살, 기관 파괴 같은 자 유혈 혁명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채원의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강령으로 채택했다는 거죠. 바로 답은 4번. 그리고 나서 이제 황포군관학교, 즉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는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대원들을 입대시킵니다. 이게 바로 김원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세운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였게 되고 여기 출신으로 그 유명한 시인 광야, 청포도, 절정의 시인 이육사 선생이 여기 출신이에요. 간부학교, 즉 의열단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십니다. 이육사도 의열단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의원 박수상옥 섬나 신조 황간이에요. 저처럼 할 수 있어야 100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백오인 사건을 해제된 거는 이제 신민회다. 자, 38번 되겠습니다. 자, 가 지역의 독립운동이래요. 박용만이 주도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다. 그렇죠.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사. 이게 바로 어디냐면 미국 중에서도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다. 미국에는 이렇게 공립협회 등 여러 개 단체가 있었는데 장인환 선생의 스티븐 사살 의거를 계기로 친일파 사살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을 크게 발전합니다.
이때 청년 학우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흥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편하는 게 바로 안창호 선생. 두 개 다 이제 관여하는 분이죠. 세 개 다 관여하는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연무부라고 있었는데 연무부에서 대한인 연무부에서 지원하는 게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대조선 국민군단 여기 써 있죠. 대조선 국민군 줄여서 대조국이라 조국 그렇죠. 대조선 국민군을 하와이에다 설치해가지고 무장 투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용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자 대한인 국민의 연무부에서 자, 돈을 대가지고 대조선 국민군단 무력 투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멕시코에는 숙모학교라는 게 있었다. 이거를 애니깽이라고 하는 용설란을 이제 농사를 짓는 노동자들이 세운 학교가 바로 멕시코의 뭐라고요? 숙모학교지. 이게 전부 다 미국과 멕시코 등에 있었던 학교 단체 등을 얘기한다. 공이 뭐라고요? 공립협회 등 많은 단체가 있었다. 자,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장인환의 의결을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로 크게 발전했다. 청년단체로 흥사단을 또 따로 만들었다. 또 무장수생단체로 하와이에 뭘 만들었다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드는 사람은 박용만이다. 멕시코에는 뭐가 있어? 숙모학교. 그래서 공대한인 흥조국 숙모 이런 식으로 자 즐겁게 리듬을 타는 내용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쪽학습 하프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반쪽은 써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2배 이상 실력이 확 튀게 된다. 반쪽학습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3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의 비밀 노트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교 1등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과서를 달달달달 씹어먹을 정도가 되려면 이렇게 반쪽학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전교 1등의 학습법 37년 전통의 하프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